언니를 살린 대가. 이식 후 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후 저는 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언니가 저를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성격으로, 제 취향으로, 심지어 제가 꾸었던 꿈까지 똑같이 꾸기 시작하면서요. 자매의 유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3살 터울의 자매입니다. 언니 수정이와 저 수진이. 어릴 때부터 언니와 저는 물과 기름 같았어요. 언니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반면 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거든요. 언니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걸 좋아했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수정이는 깊이가 있고 수진이는 넓이가 있다고요. 성격은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언니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는 제가 나서서 언니를 지켜줬고 제가 공부로 고생할 때는 언니가 밤늦게까지 과외를 해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언니가 첫사랑에게 고백했다가 차인 날 저는 언니 방에서 밤새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언니가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밤 저는 언니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말없이요. 언니, 그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우리 언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그때 언니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나를 이해해주면. 언니와 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언니는 저의 조용한 안식처였고 저는 언니의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문학을,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주말마다 만나서 서로의 일상을 나눴어요. 언니는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들에 대해 날카로운 조언을 해줬고 저는 언니의 소설 습작을 읽어주며 응원했죠. 언니 글은 정말 마음에 와닿아. 언젠가 꼭 작가가 될 거야. 그럴까?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용기가 나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뤘던 우리 자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니의 병. 언니가 처음 아프다고 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밤에 잠도 잘 안 와. 처음엔 단순히 취업 준비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언니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출판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식욕도 잃었어요. 평소 책을 손에서 놓지 않던 언니가 글자가 잘 안 보여라고 말했을 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 병원에 가봐. 뭔가 이상해.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언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언니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숨이 너무 안 쉬어져. 도와줘.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약하고 떨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비명 같았어요. 급히 언니 집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부모님도 급히 오셨고 우리는 모두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우리 언니가 신장 이식을? 병실로 들어갔을 때 언니는 각종 기계들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 수진아, 울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 몇 달간 언니는 주 3회 투석을 받으며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예전에 생기발랄했던 언니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항상 피곤해했죠. 수진아, 나 이대로 죽는 게 아닐까?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 한 번 보이지 않던 언니가 그렇게 약해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 좋은 기증자 나타날 거야. 꼭.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증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고 적합한 장기는 부족했거든요. 유일한 기증자. 투석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생체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기증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저만이 유일한 후보였어요. 검사부터 해보죠.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제 신장을 기증할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매치입니다. 이렇게 적합성이 높은 경우는 드물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족 모두가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두 딸 모두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너도 평생 신장 하나로 살아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언니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혹시 제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우게 되다니. 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짐이야? 내가 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걸. 하지만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 수술 중에 혹시라도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차라리 내가 이대로. 언니. 저는 언니를 꽉 안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살 거야. 약속해. 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매를 위해서 말이에요. 의료진과의 마지막 상담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체 이식의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적합성이 좋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기증자분도 평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저는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수술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언니로 돌아와. 그리고 꼭 작가가 되어서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줘.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그날을 향해 돌아갔어요. 망설임 없는 결정. 수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연한 척해도 결국 두렵더라고요. 수술 자체도 무서웠지만 그보다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더 컸어요.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수진아, 잠 안 와? 응, 언니도? 나도. 수진아, 나 너무 미안해. 정말로. 언니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 또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니야, 들어봐. 나 어제 밤에 꿈을 꿨어. 수술 중에 너에게 문제가 생기는 꿈 말이야.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울었어.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도 저만큼이나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나 지금 언니 집으로 갈게. 뭐? 이 시간에? 응, 지금 가야겠어.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언니,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거실 소파에 앉은 우리.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어릴 때부터 언니를 보면서 자랐잖아. 언니가 책 읽는 모습,
깊게 생각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그런 언니를 보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수진아. 근데 지금까지 나는 언니에게 받기만 했던 것 같아. 언니가 나를 지켜주고 조언해주고 응원해주고. 이제는 내가 언니에게 뭔가를 줄 차례야.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고 싶은 게 하필 신장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뭔가 좀 특별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선물로 가방이나 옷을 주는데 난 언니한테 신장을 줘. 바보야. 언니도 울면서 웃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무서워. 수술도 무섭고 나중에 내 건강도 걱정되고. 하지만 언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 언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언니가 슬프면 나도 슬퍼. 그래서 이 결정에 망설임이 없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수술 후의 계획들까지. 언니 수술 끝나고 나면 우리 여행 가자. 언니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프랑스. 그래, 좋아. 파리에서 작은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게 내 꿈이었어. 그럼 나는 옆에서 사람 구경을 하고. 마지막 검진을 받던 날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정말 확실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지만 망설임은 없으시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망설임 따위는 없어요.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술 성공. 수술 당일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오셨고 언니와 저는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어요. 수진아, 꼭 깨어나. 언니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되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언니가 건강해지겠구나였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언니였어요.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언니분도 잘 계세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습니다. 몸의 아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 드디어 언니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언니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언니는 훨씬 좋아 보였어요. 얼굴색도 돌아오고 눈에 생기도 있었고요. 수진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어때? 몸은 괜찮아? 응, 훨씬 좋아. 이렇게 몸이 가벼운 게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넌 어떡해? 아프지? 나는 괜찮아. 조금 아프긴 한데 언니가 좋아진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이식된 신장이 바로 기능을 시작했어요. 거부 반응도 전혀 없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기뻐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들 정말 대단해. 수진이는 너무 고맙고 수정이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해. 회복실에서 지내는 동안 언니와 저는 매일 서로의 병실을 오갔습니다. 언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얼굴도 생기가 넘쳤죠. 수진아, 나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 투석 받기 전만큼 깊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몸이 가벼운 건 물론이고 머리도 맑은 것 같아. 생각이 더 또렷해진 느낌?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신장이 언니 몸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퇴원하기 전날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검진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회복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수정 씨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수진 씨도 몇 주만 더 조심하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만 두 분 모두 평생 정기적인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특히 거부 반응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퇴원 날 언니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수진아,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내가 나에게 준 건 단순한 신장이 아니야. 새로운 삶이야. 이제 나는 너의 일부분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일부분을 소중히 여기며 너만큼이나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거야. 고마워, 내 소중한 동생아.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상한 변화. 퇴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언니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달라 보인다고? 어떻게? 더 활발해진 것 같아. 전에는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실제로 언니는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집에서 책만 읽던 언니가 카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원래 언니는 혼자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어제 홍대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언니가? 홍대를? 홍대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언니는 시끄럽다면서 그 동네를 싫어했었는데. 더 이상한 건 언니의 음식 취향이었습니다. 평생 매운 음식을 싫어하던 언니가 갑자기 떡볶이를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떡볶이? 언니가 떡볶이를 먹겠다고.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왜 이상해? 아니, 언니는 매운 거 못 먹잖아. 그런가? 요즘은 괜찮던데. 그날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언니가 정말로 맛있게 먹더라고요. 평생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변화는 언니의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원래 언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었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늦게 일어났어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자? 잠이 안 와. 밤에 더 머리가 맑은 것 같아. 이것도 제 패턴과 똑같았어요. 저는 원래 올빼미형 인간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언니가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체육 시간에 억지로 한 게 전부였던 언니가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헬스장 등록했어? 응, 몸을 좀 만들어야겠더라. 건강해진 김에 운동도 시작하려고. 우와, 신기하다. 언니가 운동을. 너도 같이 할래? 사실 혼자 하기가 좀 어색해서. 이상했지만 반가운 변화이기도 했어요. 언니가 더 활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언니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갑자기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그래. 나도 요즘 이 노래가 좋더라. 언니는 원래 발라드나 재즈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제가 듣는 팝송을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 가수 언제부터 좋아했어? 글쎄, 며칠 전부터인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그 멜로디는 제가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듣던 노래였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 꾼 적 있어? 꿈? 있긴 한데, 왜? 어떤 꿈? 뭔가 낯익은 곳에서 낯익은 사람들과 있는 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꿈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제가 자주 꾸던 꿈과 비슷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의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제 취향, 제 생활 패턴, 심지어 제 꿈까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장 이식으로 성격이나 취향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같은 언니. 수술 후 2달이 지나자 언니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변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니가 파티에 가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가 파티한대. 나도 가보려고. 언니가? 파티에? 평생 사람 많은 곳을 피하던 언니가 파티에 가겠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놀라?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아니, 좋은데. 그냥 의외라서.
더 놀라운 건 파티 다녀온 후에 언니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들떠 있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재밌었어. 왜 진작 안 갔을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이건 제가 파티 다녀온 후에 하던 말과 똑같았어요. 언니는 원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피곤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패션에 대한 관심도 갑자기 생겼어요. 평생 편한 옷만 입던 언니가 쇼핑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언니 쇼핑? 언니가? 응, 옷을 좀 새로 사고 싶어. 같이 갈래? 쇼핑몰에서 언니가 고른 옷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스타일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밝은 색상의 원피스, 트렌디한 재킷, 액세서리까지. 언니, 이런 스타일 좋아했어? 요즘 이런 게 예뻐 보이더라. 어때? 좋긴 한데. 언니답지 않은 것 같아. 나답지 않다고? 왜? 변하면 안 돼? 언니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것도 예전 언니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원래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이상한 건 언니의 말투였어요. 조금씩 제 말투를 닮아가고 있었거든요. 야, 수진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언니, 방금 야라고 했어? 어? 그랬나? 요즘 말투가 좀 변한 것 같긴 해. 언니는 원래 야라는 말을 안 썼어요. 항상 수진아라고 정중하게 불렀는데 음식 취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일식이나 양식은 관심이 없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한식, 특히 매운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은 뭐 먹을까? 마라탕 어때? 마라탕? 언니가 마라탕을? 응, 요즘 매운 게 당겨. 신기하지?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언니는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만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헬스장에서 만났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헬스장에서? 언니는 원래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니.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언니가 한 말이었어요. 수진아, 나 요즘 이상해.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 예전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재미없어졌어. 책도 집중이 안 되고 조용한 음악도 지루하고. 대신 전에는 관심 없던 것들이 자꾸 하고 싶어져. 이상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니 혹시 내 기억이나 내 취향 같은 게 느껴진 적 있어? 뭐라고? 내 기억이? 아니, 그냥 이상해서. 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가끔 내가 다녔던 학교나 내가 좋아했던 카페가 갑자기 그리워질 때가 있어. 내가 직접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이한 꿈. 언니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수진아, 잠깐 시간 있어? 언니, 왜 이렇게 늦게? 무슨 일 있어? 꿈 이야기 좀 할까? 너무 이상한 꿈을 꿔서. 저는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언니는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어요. 수진아, 나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중학교 때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받는 꿈이야. 뭐라고? 그런데 꿈에서 나는 그 학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선생님 이름도 알고 어떤 곡을 배웠는지도 알고 심지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까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닌 피아노 학원은 언니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꿈에서 나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쳤어. 현실에서 난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데 말이야. 언니, 그거 정말 이상하다. 맞지? 그리고 또 다른 꿈도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애와 데이트하는 꿈. 진호? 맞아. 진호.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너한테서 들은 적도 없는데. 정말로 언니한테 진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언니가 연애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우리는 내가 실제로 갔던 그 놀이공원에 있었어. 바이킹을 타고 솜사탕을 먹고 모든 게 너무 생생했어. 저는 진호와 놀이공원에 간 기억이 있었어요. 정말로 바이킹을 타고 솜사탕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도 언니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무서운데? 그렇지? 나도 무서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꿈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거야. 마치 내 기억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그 후로 언니는 더 자주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MT 가는 꿈을 꿨어. 버스에서 멀미해서 토한 일까지 똑같이. 언니, 그것도 내가 말한 적 없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더 이상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니가 제 첫사랑 이야기를 꿈에서 본 거였어요. 수진아, 민준이라는 애 있지? 어떻게 민준이를 알아? 꿈에서 봤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애. 키가 크고 농구를 잘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정확한 묘사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이야기는 정말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일기장에만 써놨던 이야기였어요.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해. 어떻게 내 기억을?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내 기억 같은 꿈을 꿔. 매일? 응. 내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울었던 일, 중학교 때 친구와 싸웠던 일, 고등학교 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일. 내가 모르는 내 이야기들이 꿈에 계속 나타나. 저는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니, 혹시 신장 이식이랑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 하지만 말이 되나? 장기 이식으로 기억이 전달된다는 게?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설명이 있나? 그날 밤 저도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언니의 어린 시절 기억 같은 꿈이었어요. 언니가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백설공주 역을 했던 일 말이에요. 꿈에서 저는 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설공주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관객석에 앉은 부모님을 보며 긴장하는 마음까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깨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저까지 언니의 기억을 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뭔가 우리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연결. 언니와 제가 서로의 기억을 꿈으로 꾸기 시작한 후 우리는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거 정리해보자.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지. 언니가 노트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도 예전 언니답지 않았죠. 예전 언니라면 그냥 이상한 애 하고 넘어갔을 텐데. 언니 취향이 바뀌기 시작한 건 수술 후 한 달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한 건 한 달 반 정도 후부터고.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들을 차례대로 적어 나갔습니다. 언니의 성격 변화, 취향 변화, 그리고 서로의 기억을 꿈으로 꾸는 일까지. 이상한 건 내가 변한 것들이 모두 내 특성이라는 거야. 그러게. 그리고 내가 꾸는 꿈들도 모두 언니의 기억이고. 갑자기 언니가 뭔가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혹시 기억 전달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어? 기억 전달? 응, 장기 이식받은 사람이 기증자의 특성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설마 그게 진짜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설명이 있나? 우리는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장기 이식 후 기증자의 특성이 나타났다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기증자가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좋아하게 됐다는 사례야. 이것도 봐. 간 이식 받은 사람이 기증자의 성격을 닮아갔다는 이야기. 하지만 신장 이식과 관련된 사례는 많지 않았어요. 신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가?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비슷해.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제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를 갑자기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진아, 너 오늘 샤넬 넘버 5 뿌렸지? 맞는데.
언니가 어떻게 알아? 냄새로. 근데 이상한 게 나는 향수에 관심이 없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 냄새를 맡으니까 아, 샤넬 넘버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더 신기한 건 언니가 제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영이랑 미경이는 잘 지내? 응? 언니가 지영이랑 미경이를 어떻게 해? 어? 내가 말했나? 이상하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데. 지영이와 미경이는 제 대학 친구들이었는데 언니에게 자세히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가장 소름 돋는 일은 언니가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맞춘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휴대폰 좀 빌려줘. 잠깐 검색할 게 있어서. 응, 비밀번호는 704? 어? 맞는데. 언니가 어떻게?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서. 704는 제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 이유가 없었죠.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해. 무서울 정도야. 나도 무서워. 때로는 내가 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떤 느낌? 뭔가. 내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 아니면 내가 점점 너로 변해가는 느낌?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나도 언니로 변해가는 건가? 모르겠어. 너는 어때? 생각해보니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조용해지고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응. 예전보다 내성적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우리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기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정말 신장 이식 때문일까? 아마도. 다른 설명이 없잖아. 그럼 이것저 계속 이렇게 될까? 모르겠어. 무서워.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마치 연결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불안과 거리감. 이상한 연결이 계속되면서 저와 언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수진아, 나 요즘 너를 볼 때마다 이상해. 어떻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둘로 나뉜 것 같은 느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언니를 볼 때마다 뭔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우리가 같은 행동을 동시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언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커피 마시려고 컵을 드는 중. 너도? 나도.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났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노래가 듣고 싶어지고, 친구들도 우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왜 이래?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어. 그래? 별로 의식 못했는데. 그리고 뭔가 차분해졌달까? 예전에는 항상 활발했는데. 반대로 언니 친구들은 언니가 너무 활발해졌다고 했어요. 수정아, 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에는 조용했는데 지금은 완전 사교적이야. 그런가? 나는 원래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서서히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어느 날 저는 언니와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언니,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사실은 언니를 만나면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더 언니처럼 변할까봐, 아니면 언니가 더 저처럼 변할까봐. 하지만 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즘 너 만나기가 좀 어색해. 정말? 응. 너를 보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서로를 피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졌어요. 언니와 연결되어 있다가 갑자기 끊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언니 괜찮아?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수진아, 나도 방금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정말? 응, 너 없으니까 뭔가 반쪽이 된 것 같더라.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니 없이는 완전하지 않은 느낌. 하지만 만나서도 어색했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거든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너는? 이렇게 어색한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 맞아. 뭔가 서로 눈치를 보게 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사라질까봐 무서워. 나도. 언니가 나로 변할까봐 무서워. 우리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복잡한 마음을.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응? 이상하게도 너 없으면 더 불안해. 마치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달까? 나도 그래. 언니 없으면 뭔가 허전해.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자매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볼까? 의사가 뭐라고 할까?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닮아간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날도 헤어졌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을 안고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언니와 하나로 합쳐지는 꿈을 꿨어요. 깨고 나서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용과 포용. 며칠 더 어색한 시간을 보낸 후 언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렇게 서로 피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수진아, 나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 어떤 생각?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하고, 그리고 이게 나쁜 일일까 하고. 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확실히 밝아져 있었어요.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생각해봐.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 어떤 의미? 나는 이제 내가 왜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도 이제 언니가 왜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지, 왜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집중하는지 알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자신을 잃을까봐 그런 거잖아. 응. 하지만 생각해봐. 나는 여전히 나야. 내 특성이 들어왔지만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단지 더 풍부해졌을 뿐이야. 언니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언니의 신중함이나 깊이 있는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거든. 맞지?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변화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새로운 우리를 탐험해보자. 새로운 우리? 응. 나는 이제 수정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수진이기도 해. 너도 수진이지만 조금은 수정이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의 기억을 꿈으로 꾸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이자. 어차피 우리는 같은 가족이고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거니까.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흥미롭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느꼈어?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그 쾌감을 알겠더라. 예전에는 전혀 이해 못했는데. 나는 오늘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느꼈어. 이전에는 집중이 안 됐는데. 우리는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마다 공유했어요.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아, 요즘은 꿈도 덜 꾸고 갑작스러운 변화도 줄어든 것 같아. 나도 그래. 뭔가 균형이 맞춰진 느낌이야. 실제로 언니는 여전히 언니였고 저는 여전히 저였어요. 단지 서로의 장점들을 조금씩 나누어 가진 것뿐이었죠. 언니, 우리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됐네. 맞아. 하지만 동시에 더 우리다워진 것 같아. 어떻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진짜 자매가 된 느낌이야. 정말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는 겉으로는 가까웠지만 어딘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내 신장을 준 것도 고맙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어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야. 언니야말로.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언니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도 용기가 났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신기하지 않아? 신장 하나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게.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일어난 일이야. 사람들이 알면 믿을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더 가까워졌다는 거니까.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언니와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책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워해요. 저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요. 언니, 오늘은 뭐 할까?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파티 갈까? 완전 언니다운 계획이다. 나도 함께 할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취향을 공유해요. 언니가 좋아하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도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신나는 팝송도 함께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비슷해졌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비슷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라는 걸. 수진아, 우리 이야기 책으로 써볼까? 좋은 생각이야. 제목은 뭘로 할까? 언니를 살린 대가는 어때? 하지만 대가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맞아. 우리 둘 다 더 풍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언니는 정말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저는 언니의 글을 읽으며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의사들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진실이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하기는커녕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언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저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를 갖게 되었죠.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언니, 그런 말 이제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맞아.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더 특별한 가족이지. 피는 이어졌지만 마음은 다시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거죠. 지금도 가끔씩 서로의 꿈을 꿔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언니와 저를 연결하는 특별한 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니를 살린 대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였어요. 더 풍부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삶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는 둘이 함께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